안녕하세요. 영평만씨입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내년 2022년 이민년 삼재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민년에는 삼재가 어느 띠인가요? 내년부터 들어오는 삼재가 네. 용띠, 원숭이띠, 쥐띠 이렇게 세 띠가 네. 삼재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점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보면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용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몸수로 조금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치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올해 나가는 삼재 닭띠들이 들어오는 삼재에 조금 좀 더 빨리, 쉽게 말하면 네. 그냥 이렇게 금방 알아듣기로 표현하면 빨리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22년에 들어오는 삼재띠 중에서는 용띠들이 조금 그래도 좀 빨리 좀 이렇게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축을 하시고 새로 벌리시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 몸수로도 금전도 금전이지만 몸수로 많이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재, 복삼재도 있고, 네, 악삼재도 있고, 있고. 그러는데, 네. 솔직히 복삼재라 악삼재라고 얘기할 거는 그냥 조금 뭐, 좋냐, 나쁘냐, 그거에 따라서 복삼재, 악삼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삼재는 삼재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삼재에서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는 게 복삼재고, 거기서도 조금 좋으면 네. 그게 복삼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재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뭐 금전이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다든가 네. 그런 거지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삼재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분들은 그게 복삼재. 그게 복삼재. 재수 좋은 삼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재는 아무래도 뭔가의 실수를 한다던가, 뭐를 손해를 본다던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복삼재다 그러면, 무탈하게 넘어가시는 거, 정말, 그게 복삼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수일수도 조심히 하셔야 되고 하시는 사업들도 조금 조심히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조금 조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다 나쁜 거는 아닌데 뭐 용띠, 원숭이띠, 쥐띠 중에 어떤 게 제일 나빠요? 그러면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용띠. 용띠가 조금 그래도 많이 걱정되고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조금 좋은 거는 이제 쥐띠. 올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풀리지 않나. 풀리면서 삼재인데도 네,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쥐띠들은 올해 힘들더라도 가을까지 잘 이렇게 조심조심히 넘어가신다고 하면 올해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아무리 삼재라고 하더라도 조금 좋은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숭이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정말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금전, 쉽게 얘기하면 용띠 분들은 몸수일수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등 자기가 뜯는 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일반 그냥 하시는 분들도 뭐 조금 금전 쪽으로는 조금 조심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게 삼재가 와도 네. 띠로도 그렇겠지만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씩 격차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자기, 네. 그에 따라서.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뭐 12월달까지 다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띠냐, 그 달에 또 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삼재가 더 좋으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안 좋으실 분들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삼재가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어떤 게 손실이 어떤 게 가장 적을지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를 잘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삼재라고 해도 조심히 잘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제가 촬영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삼재풀이라는 이야기를 네. 들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하는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서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양력. 네, 양력 12월 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제 정월 달에 네. 보름 되기 전에 그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 사전에 어떤 삼재 때의 나쁜 일을 조금 감해 주시거나. 네. 그 해에 한 해 동안 들어오는 삼재 이제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은 거를 막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평탄하게 넘어가 달라고. 네.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만약에 차 사고를 난다면 차 사고를 크게 날 거를 예를 들어서 작게 스크래치 정도. 스크래치 정도나 아니면은 조금 2주 정도 타박상이 있게끔 약간의 접촉사고 정도. 네네. 그러니까 아주 큰 사고가 아니고 미흡한 미미한 사고로 나게끔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재풀이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거는 어른들도 거의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손님들 경우에도 제가 삼재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삼재풀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덕은 있어도 안 한 덕은 없다. 네.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리 내가 용가리 통뼈고 난 이런 거 잘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내가 삼재구나 내년에 내가 삼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